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만주, 안중근 의사,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서지월 시인의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서지월 시인의 기행문 발췌본하고 또 이걸 분석한 브리핑 문서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만주가 우리 역사나 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하얼빈 의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보면 만주를 그냥 국경 너머 땅 이게 아니라 1만 년 가까운 한민족 시원의 땅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은 만주를 우리 민족 정체성의 어떤 뿌리, 그 근원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거죠. 단순히 지리적인 걸 넘어서 역사, 문화, 정체성이 형성된 모태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 모태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런 광활하고 원초적인 느낌이 문학에도 영향을 줬겠죠? 그러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서정주 시인은 문명이 들어서기 전에 원시적인 만주를 노래했고요. 또 청마 유치환 시인은 좀 다르죠. 1940년대 하얼빈 근처에서 지내면서 그 황량함 속에서 어떤 허무의식, 그러면서도 뜨거운 생명 의지를 시에 담았거든요. 같은 공간인데 한쪽은 원시적 자연, 다른 쪽은 실존적 고독과 생명이라. 네, 이게 바로 만주라는 공간이 가진 복합성 같아요. 원시 자연의 경이로움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이 느꼈을 법한 그런 이국 땅에서의 고독감, 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된 거죠. 그렇군요. 만주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무대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역사의 현장, 하얼빈으로 가보죠. 안중근 의사의 의거. 근데 그 직전에 단지동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요? 아, 단지동맹. 네, 1909년에 안 의사를 포함해서 동지 12명이 연해주에서 모여서요. 왼손 약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 이렇게 쓰고 독립을 맹세한 사건이에요. 와,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네,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이걸 강조하는 게 안 의사의 거사가 그냥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지들과의 어떤 굳은 약속, 조직적인 독립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정말 비장했겠네요. 그러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고요. 그렇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당시 이토가 러시아 재무대신이랑 회담하러 오는 거였어요. 만주 지배권을 두고 뭔가 밀약을 맺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아, 일종의 밀약을 저지하겠다. 네, 안 의사는 이걸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본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로 하얼빈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세 발을 쏜 거죠. 세 발. 정확하게요. 그리고 외쳤다는 그 말, 코레아 우라. 네, 러시아어로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자료들을 보면 안회사를 단순한 독립투사, 뭐랄까 저격수라기보다는 동양평화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사상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옥중에서도 동양 평화론을 지필했을 정도니까요. 기념관에서도 그래서 동양 평화의 창의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거의 동기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그 당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모색하려 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자료들은 그런 점을 부각합니다. 물론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의거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기념관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 정부는 표지석 정도로 생각했는데 중국 측에서 아예 기념관을 지어줬다고요? 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건의해서 성사된 건데요. 당시 한중 간의 어떤 항일 역사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외교적 협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기념관이 세워진 자리가. 아,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원래 1930년대에는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비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 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그 추모비는 철거됐고요. 이제는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바뀐 거죠. 역사의 역전이랄까요? 정말 극적이네요. 기념관 자체도 의거 시각인 9시 30분에 멈춘 시계라던가
실제 저격 정수가 보이게 설계됐다던가 상징성이 강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치들이 그날의 긴박함과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겠죠. 전시물 대부분이 한국어, 중국어로 같이 쓰여 있는 것도 한중 공동의 항해 기억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모두가 안 의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다르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 의사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기념관 건립이 좀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죠. 반면에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항일투사이고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혔고요. 맞습니다.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중일 삼국의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이런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와 감정들을 서지월 시인은 두만강에서 송화강까지라는 시에 담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를 보면 단지동맹의 결의부터 하얼빈 의거, 그리고 코레아 우라, 외침까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안 의사를 동양평화의 영웅, 대한국인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이 시가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축시로도 쓰이고 또 서예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하얼빈 조선민족 예술관에 기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안 의사의 의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주라는 공간이 단순한 딴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뿌리이자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었고 또 하얼빈은 그야말로 역사적 행동과 여러 기억들이 교차하는 뜨거운 현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이렇게 강한 울림을 주고 또 각 나라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기억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특히 안 의사가 꿈꿨던 그 동양 평화라는 이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통해 동양 평화를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다른 인물이나 다른 나라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렸던 각기 다른 평화에 대한 구상들이 어쩌면 지금 오늘날 동아시아에 여전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